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사연들을 들려주는 인생극 장사연 모음집 TV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연들을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부터였어요. 처음엔 그냥 날씨 탓인가 싶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서는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계단 내려갈 때는 난간을 꼭 붙잡아야 했고요. 딸아이 미진이가 걱정돼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해서 정형외과를 찾았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나이 드시면서 근육량도 줄어들어서 무릎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셔야 해요. 운동이요? 전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무슨 운동을요? 헬스장 가서 전문 트레이너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요즘 시니어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미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걱정 마. 헬스 장비 내가 낼게. 엄마가 건강해야 내가 마음 편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딸아이 하나 대학 보내려고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생선 장사하면서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어졌지만 우리 딸만은 반듯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아니다, 미진아. 엄마 돈 있어. 그동안 모아둔 거. 사실 저는 시장에서 번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30년 전에 샀어요. 딸아이는 모르죠.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물이 있다는 걸요. 그냥 제가 검소하게 사는 걸 좋아해서 여전히 재래시장에서 장 보고 집도 옛날 빌라에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며칠 뒤 저는 큰맘 먹고 집 앞 상가 건물 2층에 새로 생긴 헬스장을 찾았어요. 바로 제가 임대를 주는 그 건물이죠. 근데 헬스장 관장이나 트레이너들은 제가 건물주인 줄 꿈에도 모를 거예요. 관리는 다 부동산에서 해주거든요. 헬스장 입구는 온통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젊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기구를 들어 올리고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형광등 아래 번들거리는 그들의 땀방울이 왠지 제가 접근해서는 안 될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좀 놀랐죠. 시장에서는 트로트나 뽕짝이 흘러나오는데 여긴 외국 노래의 북소리가 터질 듯 크더라고요. 제가 입은 건 집에서 입던 평범한 검정 추리닝이었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깨끗하게 빨았어요. 신발도 흰색 운동화를 새로 샀죠.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제 차림새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형광색 레깅스에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상담 데스크에는 최진호 트레이너라고 적힌 이름표를 단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26쯤 돼 보이는 얼굴이 조각처럼 잘생긴 젊은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청년은 무선 이어폰을 낀 채 핸드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죠. 좀 더 크게 불러봤어요. 저기요, 운동 좀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제야 청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귀에서 이어폰 하나를 빼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 시선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발견한 사람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처음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무릎이 안 좋거든요. 청년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주 크게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운동하는 곳이라 기구들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회원님들이 다들 격하게 운동하셔서 혹시 다치시면 저희도 곤란하거든요. 그래도 천천히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 돈은 낼 수 있어요. 아유, 돈 문제가 아니라 저기 건너편에 노인정 있잖아요. 거기 가면 어르신들끼리 게이트볼도 하시고 그러던데 거기가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노인정에 갈 만큼 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68이면 나이는 있지만 마음만은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 청년 눈에는 제가 그냥 처치 곤란한 노인네로 보이나 봐요. 저도 회원 되고 싶어요. 등록할게요. 청년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그래요? 근데 어머니, 여기 PT 수업 안 받으시면 저희가 일일이 봐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등록만 하시면 혼자 알아서 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PT는 얼마예요?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시장에서 생선 팔아서 하루에 5만 원씩 벌던 시절을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죠.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정도 돈은 낼 수 있어요. 월세 수입이 있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3개월치 끊을게요. 청년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240만 원이잖아요. 제가 낡은 에코백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청년이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네. 그럼 결제 도와드릴게요. 근데 어머니, 그 가방은 신발장에 넣어두세요. 여기는 위생상 좀 그렇거든요. 제 에코백을 보는 청년의 눈빛에 경멸이 서려 있었어요. 30년 동안 제 곁을 지킨 이 가방이 더럽다는 건가요? 시장에서 장볼 때, 딸아이 도시락 쌀 때, 항상 함께했던 이 가방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도 꾹 참았죠. 딸아이한테 운동 시작한다고 자랑까지 했는데 첫날부터 기분 상해서 돌아갈 순 없었으니까요.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청년은 영수증을 탁 하고 제 앞에 놓더니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저기 벽에 설명서 붙어 있어요. 보시면 돼요. 근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청년이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손으로 멀리 러닝머신 쪽을 가리켰어요. 어머니, 일단 저기 가서 걷기나 하세요. 천천히요. 괜히 다른 기구 건드려서 고장 내시면 안 되니까. 고장 나면 변상하셔야 해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저를 잠재적인 기물 파손범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헬스장 생활이 시작됐어요. 첫날은 그냥 러닝머신 위에서 천천히 30분 걸었어요. 옆에서 젊은 여자가 막 뛰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시속 3km로 걷는데 옆 사람은 10km로 뛰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위축됐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수건으로 땀을 닦는데 옆에서 운동하던 젊은 여자가 슬쩍 저를 보더니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용기를 내서 다른 기구를 사용해 보려고 했어요. 앉아서 다리를 펴는 기구였는데 어떻게 조절하는지 몰라서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어머니,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 트레이너였어요. 그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혼자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다리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 그거 무게 조절 잘못하시면 근육 다쳐요. 그냥 맨손으로 스쿼트나 하세요. 여기 구석에서요. 다른 회원님들 운동하는데 방해되니까. 구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눈에 거슬리는 물건처럼요. 근데 스쿼트는 어떻게 해?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서 다른 회원한테 가더라고요. 젊고 예쁜 여자 회원이었어요. 그 회원한테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자세를 교정해 주더라고요. 허리도 잡아주고요. 저는 구석에서 혼자 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검색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입력하기도 힘들었죠. 시니어 스커트라고 검색했더니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혼자 따라했어요. 사흘째, 넷째,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구석에서 혼자 운동했어요. 최 트레이너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겠죠. 어느 날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 앞에 갔어요. 그런데 최 트레이너가 다른 트레이너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최진호. 요즘 2층 계약 갱신 기간이라면서 관장님 되게 신경 쓰시던데? 응, 건물주가 까다롭대. 조건 안 맞으면 내보낼 수도 있대. 헐, 그럼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요즘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여기서 잘리면 당장 월세도 못 내는데.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최 트레이너가 이 건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니. 그런데 정작 건물주가 바로 옆에서 물 마시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겠죠. 삼장 냄새라는 칼날. 2주째 접어들었을 때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평소처럼 구석에서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좀 더워서 땀이 많이 났어요. 수건으로 열심히 닦았는데도 계속 흘렀죠. 최 트레이너가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트레이너한테 뭐라고 속삭이더니 둘이서 킥킥 웃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나 때문에 웃는 건 아니겠지 싶었는데 최 트레이너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다음부터는 좀 샤워를 하고 오시든가 아니면 향수라도 뿌리고 오시면 안 될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운동하시면 땀 냄새가 좀 심하세요. 다른 회원님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땀 냄새가 심하다고요? 저는 매일 아침 깨끗이 씻고 와요. 옷도 빨래한 지 하루도 안 된 걸 입었고요.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요? 저는 깨끗이 씻고 왔는데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 피부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향수 좀 뿌리고 오시면 되잖아요. 최 트레이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전혀 웃음이 아니었어요. 비웃음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갔어요. 칸막이 문을 잠그고 조용히 울었어요. 순자야,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니? 평생 깨끗하게 살았잖아. 자식들 옷 매일 삶아 빨았고 집안도 깨끗하게 유지했잖아. 그런데 냄새가 난다니. 손으로 제 옷 소매에 코를 갖다 댔어요. 냄새가 나나? 모르겠어요. 그냥 세제 냄새만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잭에서 노인 냄새가 나는 걸까요? 집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늘었네요. 손등도 거칠어요. 시장에서 차가운 생선을 만지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거친 일을 하면서 살았으니 당연하죠. 근데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 됐을까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노인 냄새를 없애는 향수를 찾아봤어요. 가격이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도 샀어요. 다음 날부터 뿌리고 갔죠. 3주째 되던 날 딸 미진이가 갑자기 전화했어요. 엄마, 나 오늘 일찍 끝나는데 같이 저녁 먹을래? 엄마 운동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헬스장 앞으로 갈게. 오냐, 그래라. 저는 평소처럼 헬스장 구석에서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 트레이너가 또 젊은 여자 회원한테 PT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웃으면서요. 그때 헬스장 문이 열리고 미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미진이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구석으로 걸어왔죠. 엄마, 왜 여기 구석에 있어? 여기 너무 어둡잖아. 응, 그냥 여기가 편해서. 그때 최 트레이너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 운동 끝나셨으면 좀 가주세요. 저녁 시간대에는 직장인 회원님들 많이 오셔서 자리가 없거든요. 미진이가 최 트레이너를 쳐다봤어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따님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운동을 너무 오래 하셔서요. 엄마, 운동한 지 얼마나 됐어? 한 40분? 미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40분 했다고 나가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한두 시간씩 하던데요? 그건 회원님마다 다르죠.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 엄마 돈 내고 정식 등록한 회원 맞죠? 왜 차별하세요? 최 트레이너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진이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미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람이 항상 저래? 아니야. 오늘만 그런 거야. 엄마, 나 바보 아니야. 엄마 표정 보면 알아. 요즘 헬스장 간다고 하고는 기운이 없잖아. 뭔가 있지? 저는 딸아이 눈을 똑바로 못 봤어요.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진아, 괜찮아. 엄마가 적응하면 돼. 아니야, 엄마. 내가 내일 관장한테 항의할 거야. 하지 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왜?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돈 내고 운동하는 건데 왜 엄마가 구석에서 눈치 보면서 운동해야 돼? 딸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아팠어요. 미진아, 엄마는 괜찮아. 진짜야. 그냥 엄마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조금만 더 다녀볼게. 그날 저녁 미진이는 계속 화가 나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관리 대행사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사모님, 2층 헬스장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되는데요. 재계약하시겠어요? 관장이 재계약 의사는 있다고 하는데 조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건이요? 네, 월세를 10%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월세를 10% 깎아달라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일단 계약서 검토부터 하고 한 달 뒤에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네. 사모님이 직접 나오신다고요? 그동안 한 번도 안 그러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보고 싶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헬스장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운동복이 아니라 평소 입던 편한 옷을 입고 갔죠. 헬스장 안에서 관장과 최 트레이너가 대화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입구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최 선생, 다음 달에 건물주 할머니 만나야 하는데 걱정이야. 월세 깎아달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지? 관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비위 맞추는 건 잘하잖아요. 근데 그 건물주 어떤 사람이에요? 글쎄, 나도 본 적은 없어. 부동산에서만 연락 오거든. 근데 엄청 깐깐하다고 하더라. 조건 안 맞으면 바로 내보낸대. 헐, 그럼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최 선생, 다음 달까지 절대 사고 치지 마. 알았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그렇게 깐깐한 사람으로 소문났나 봐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인데 당연히 신경 쓰죠. 운명의 날은 갑자기 찾아왔어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구석에서 운동하고 있었어요.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 쪽으로 갔는데 최 트레이너가 자기 개인 락커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단백질 보충제 통이었어요. 저는 물을 받으려고 컵을 들었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 최 트레이너의 보충제 통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하얀 가루가 쏟아졌죠. 아, 죄송해요. 저는 황급히 주저앉아서 쏟아진 가루를 손으로 모으려고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최 트레이너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빨개졌더라고요. 이거 얼마짜린 줄 아세요? 수입산이라고요. 한 통에 15만 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변상할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에코백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런데 최 트레이너가 제 손을 탁 쳤어요. 아니,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할머니, 대체 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여기는 할머니가 올 때가 아니라고. 주변에 있던 다른 회원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조심을 해야 조심하죠. 매일 여기 와서 냄새나 풍기고 기구는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이제는 남의 물건까지 망가뜨리고 진짜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어요. 최 트레이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트레이너들도 모여들었죠. 할머니, 제발 부탁인데 이제 좀 그만 오시면 안 돼요? 환불해 드릴 테니까 다른 데 가세요. 여기는 할머니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그 순간 헬스장 문이 활짝 열렸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진이었어요. 딸아이가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서 있었어요. 따님 되세요? 아, 잘 됐네요. 어머니 좀 데려가세요. 더 이상 여기 못 오시게 해주세요. 미진이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제 옆에 서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지금 민폐라고 하셨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자리만 차지하시고 우리 엄마가 돈 안 냈어요? 그건 내셨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 내고 정식으로 등록한 회원한테 나가라고 하는 게 당신 헬스장 방침이에요? 미진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다 녹음할 건데 계속하실 거예요? 최 트레이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할 거예요. 나이 차별, 회원 차별 대우로요. 증거 확실하게 남겨야죠. 관장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아이고, 손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우리 엄마가 한 달 반 동안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세요? 미진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이제 말해. 다 말해도 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냄새난다고. 구석으로 가라고. 기구 만지지 말라고. 매일.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관장이 최 트레이너를 돌아봤어요. 최 선생, 이게 사실이에요? 최 트레이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진이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거 소비자 보호원 제출용 신고서예요. 작성 다 했어요. 내일 아침에 접수할 거고요. 아, 그리고 SNS에도 올릴 거예요. 요즘 시니어 차별 이슈 되게 민감하던데 언론에서 관심 가질 것 같네요. 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교육 문제가 아니라 인성 문제 아닌가요? 미진이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엄마, 가자. 이런 데서 운동할 필요 없어. 우리는 헬스장을 나왔어요.
밖에 나오자 미진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진작 알았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미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나 진짜 화나.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사람을 가르친다고. 저는 딸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하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에서 오랜만에 정장을 꺼냈어요. 딸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감색 정장이었죠. 다림질을 깔끔하게 하고 구두도 닦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평소의 저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단정하고 당당해 보였죠. 서랍에서 30년 된 인감 도장을 꺼냈어요. 나무 케이스에 담긴 이 도장으로 건물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었죠. 손때가 묻어서 반질반질했어요. 부동산 관리 회사에 전화했어요. 오늘 10시에 헬스장 관장이랑 계약 얘기하기로 했죠? 제가 직접 갈 거예요. 네. 사모님이 직접요? 네.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싶네요. 9시 50분, 저는 건물 1층 관리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부동산 직원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한 10년 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동안 잘 관리해줘서 고마워요. 10시 정각 헬스장 관장이 들어왔어요. 최 트레이너도 함께였죠.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관장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기, 건물주 할머니는 언제 오시나요? 부동산 직원이 저를 가리켰어요. 여기 계시는데요? 관장과 최 트레이너 저를 봤어요. 처음엔 이해를 못하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가 건물 주시라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네, 제가 이 건물 주인 박순자예요. 30년 전에 샀죠. 최 트레이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사모님, 저는 정말 앉으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얼어붙은 듯 앉았죠. 오늘 여기 온 건 계약 갱신 얘기 때문이에요. 관장님, 월세 10% 깎아달라고 하셨죠? 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으면 회원 관리를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 내고 온 회원한테 나가라고 하고 냄새 난다고 하고 민폐라고 하면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관장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최 트레이너를 쳐다봤어요. 최 선생, 네. 저한테 뭐라고 했죠? 노인정 가라고 했죠? 냄새 난다고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은 옷에서 냄새가 났어요? 아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에코백이 더럽다고 했죠? 저는 30년 된 에코백을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이 가방으로 시장에서 생선을 날랐어요. 딸아이 도시락을 쌌어요. 병원비 모은 돈을 넣고 다녔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건물을 샀죠. 최 트레이너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인감 도장, 보이죠? 저는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30년 동안 제 손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이 도장으로 이 건물을 샀고, 딸아이 대학 등록금 대출 보증을 섰고, 지금 당신들이 새 들어있는 그 공간의 계약서에도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최 선생. 이 도장에서도 냄새가 나요? 아닙니다. 나는 말이에요. 이 도장 냄새가 참 좋아요. 땀 냄새, 생선 냄새, 가난한 사람 냄새가 배어 있거든요. 근데 당신 말대로라면 이것도 더러운 거 아니에요? 최 트레이너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사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부동산 직원을 봤어요. 계약서 가져왔죠? 네, 여기 있습니다. 관장님, 네. 재계약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최 트레이너는 오늘 당장 내보내세요. 둘째, 시니어 회원 우대 프로그램 만드세요. 셋째, 전문 시니어 트레이너 한 명 새로 뽑으세요. 알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못하시면 계약 파기하고 다른 업체 들어올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꼭 지키겠습니다. 저는 최 트레이너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최 선생, 나는 당신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네, 실망했어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는 게 실망스러워요. 돈이 있든 없든 젊든 늙었든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신도 늙어요. 언젠가는 나처럼 무릎이 아파서 헬스장 찾을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지금 내가 느낀 이 기분을 당신도 느껴보면 그제야 알겠죠. 저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관장에게 말했어요. 계약서는 일주일 뒤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제가 말한 조건들 준비해 놓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헬스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운동복 차림이었죠. 낡은 에코백도 메고요. 헬스장 입구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시니어 전용 시간 운영 마이너스 오전 10시 12시. 안으로 들어서니 관장이 달려왔어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계약서 쓰러 왔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했습니다. 시니어 전문 트레이너도 새로 뽑았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좋아요. 50대로 보이는 트레이너가 다가왔어요. 웃는 얼굴이 인상 좋았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20년 경력의 재활 트레이너 김성훈입니다. 시니어 회원님들 전담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가워요. 잘 부탁드려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30년 된 인감 도장이 꾹 하고 눌렸죠. 그리고 저는 평소처럼 구석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 트레이너가 말했어요. 사모님, 구석은 왜 가세요? 이쪽 밝은 곳에서 운동하시죠. 아, 괜찮아요. 여기가 익숙해서. 아니에요. 운동은 밝은 곳에서 해야 자세도 잘 보이고 안전해요. 자, 이리 오세요. 김 트레이너가 저를 헬스장 한가운데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기구 사용법을 알려줬죠. 사모님,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죠? 그럼 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천천히 해볼까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운동을 배웠어요. 자세를 교정받고 무게를 조절하고 호흡법을 배웠죠. 30분쯤 지났을 때 다른 젊은 회원들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자리를 비켜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한 젊은 여자가 제가 쓰던 기구를 쓰고 싶은지 제 옆에서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마치고 깨끗이 닦은 후에 자리를 비켜줬어요. 다 쓰셨어요. 쓰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여자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존중받는 기분이었죠.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거울을 봤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저녁에 미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운동 어땠어? 응, 좋았어. 진짜 운동다운 운동을 한 것 같아. 엄마 목소리 완전 밝아졌다. 다행이다. 미진아, 엄마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계속 참고 다녔을 거야. 엄마, 참지 마. 엄마는 당당해도 돼. 아니, 당당해야 돼.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에코백을 옆에 두고 인감 도장을 꺼내봤어요. 이 도장 하나로 인생이 바뀐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도장이 상징하는 것, 제가 평생 읽어온 것들이 저를 지켜줬죠. 저는 가난했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손은 거칠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해요. 제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헬스장에 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주 3회 규칙적으로요.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육이 많이 붙었다고 칭찬하셨죠. 계단도 이제 혼자 거뜬히 오르내려요. 헬스장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니어 회원이 10명도 넘게 늘었고 분위기도 좋아졌죠. 젊은 회원들도 저한테 먼저 인사해요. 어머님,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운동해야지. 어느 날 새로 온 20대 여자 회원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머님, 여기 얼마나 다니셨어요?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한 8개월 됐나?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재미있어.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늙고 싶어요. 멋있으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저를 멋있다고 하다니요. 김 트레이너가 다가왔어요. 사모님, 오늘 무게 좀 더 올려볼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해볼게요. 무게를 5kg 더 올렸어요. 처음엔 무거웠지만 할 수 있었어요. 좋아요, 사모님. 완전 프로시네요. 운동을 마치고 샤워실에 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여전히 주름은 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생기 있고 더 당당했죠.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관장이 저를 불렀어요. 사모님, 잠깐 시간 되세요? 왜요? 다음 달에 시니어 헬스 대회가 있는데요. 사모님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동네 대회예요. 저요? 대회를요? 네, 사모님 실력이면 충분히 상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웃었어요. 글쎄요, 상은 무슨. 그냥 건강하게 운동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처럼 멋지게 나이 드는 모습, 다른 분들한테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대회라.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날 저녁 딸 미진이가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엄마, 얼굴이 완전 좋아졌다. 운동 효과 대박이네. 그치? 엄마 이제 계단도 잘 올라가. 엄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응? 엄마, 건물 있는 거 나한테 왜 숨겼어? 저는 딸아이 얼굴을 봤어요. 너 부담 줄까 봐. 내가 엄마 돈으로 사는 줄 알면 마음 편하게 못 살 것 같아서.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무시했던 것 같아.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아니야, 미진아. 엄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다만 포기하지 않고 살았을 뿐이야.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당당하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진아, 너는 이미 당당해. 엄마가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건 내가 있어서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헬스장에서 누군가 나를 멋있다고 했다. 68평생 처음 들어본 말이다. 평생 어머니, 할머니, 아줌마로 불렸지. 멋있다는 말은 처음이다. 근데 진짜 멋있는 건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다. 무시당하고 무례한 대접을 받아도 나는 내 권리를 찾았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당당하게 말했다. 이제 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힘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내일도 운동 간다. 낡은 에코백을 메고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고 당당하게 헬스장 문을 열 것이다. 박순자 68살. 아직 할 일이 많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편견과 무시를 경험합니다. 나이 때문에, 외모 때문에 가진 게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진 것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당신이 견뎌낸 고통, 당신이 일궈낸 것들, 그 모든 게 당신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박순자 여사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인감 도장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도장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것을 꺼낼 타이밍을 아는 것입니다. 무시당할 때 참지만 마세요. 기록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당당하게 말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살아온 시간이 쌓아 올린 지혜와 경험, 그리고 당당함이야말로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의 힘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당당하게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헬스장이든 회사든 마트든 어디든 좋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멋지게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